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역학 프로그램은 텔 영리학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월 29,400원으로 구독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인 구성 영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상관에 대해서는 이제 됐죠. 자, 갑의 경우는 예를 들 적에 갑을 했을 적에 변경을 했습니다. 물기가 있는데 얘하고 음량이 같은 것은 편제가 됩니다. 물토는 얘하고 음량이 다른 것은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내하고 합의됩니다. 어떤 것은 맞아. 정제는 다 내하고 합의됩니다. 그래서 정제는 합의되는데 요걸 편제와 정제의 차이가 뭐냐. 구성에서 치면은요, 요거는 편제니까 7입니다. 임금유동성. 정제는 8입니다. 은행에 딱 대충하는 범위예요. 8이에요. 그래서 편제는 유동성인 재물이다. 정제는 꼬박꼬박 나오는 재물이다. 월급으로 치면은 그래요. 정제는 월급이고 편제는 사업성 재물이고, 또는 정제는 월급이고 편제는 수당이에요. 근데 장사를 한다 치면은 편제성의 장사와 정제성의 장사가 있다. 편제성의 장사는 예를 들어서 유흥업이나, 그죠? 대표적으로 유흥업이 편제성의 장사입니다. 정제는 뭐냐? 가격이 정해진 거, 편의점, 슈퍼마켓처럼 딱 가격 정찰제 해놓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 돈만 계산되는 게 이게 정제입니다. 고정된 재. 그래서 이제 규모로 보면은 편제가 훨씬 크지요. 정제보다. 돈의 유동성이 보면. 근데 편제라는 건요. 자, 감독이 모토로 만났다. 이건 뭐예요? 감옥이 무슨 만났다. 이건 뭘 어떻게 표현할까요? 편제를 받다. 거기 있다. 이틀. 자, 이거 형상으로. 아무리 심는 거지. 산에다 아무리 심는 거지. 이거는 이제 감옥이 산을 만나는 거죠. 그 바깥 말하는 게 모토를 만나니까 이게 산 속에 나무라, 내가. 나무는 나는 산이 아니고 세상에 살았어.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산에 나무가 되니까. 이거 산은 큰 산이니까, 이 큰 산에 영역은 넓은데, 내가 별로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이게 감옥의 편제다. 편제를 보면은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모아 이어놓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래, 이 돈을 내보내고 더 큰 돈을 더 땡기려는 거예요. 돈은 써야 들어와. 이러면서. 돈 내고 들어오고, 돈은 써야 들어와야 돼. 이거는 이제 편제성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목이 산에 있으면 편제성이라서 이거 내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지를 못해요. 산이라서.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안주를 안 해요. 감목이 밑으로 보면. 내가 산이니까, 넓은 세상에 안정된 땅에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요거도 물론 뭐 밑에 따라서 이 산이 어디 있는 산이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산이냐에 따라서 정말 고가의 큰 산에 내가 나무가 있으면은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야산에 나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산속에 외로운 나무야, 그냥. 내 혼자의 왕국이야. 그냥 그건 뭐야? 돈만 벌으면 나는 돈이 최고의 땅도 필요 없어. 이래 되는데. 이 나무도 정이 품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봐주고 그러는데 저런 건 안 봐주고. 그러니까 감목은 원래 기본적으로 무토를 좋아합니다. 넓은 땅을 좋아합니다. 자, 무토인데 보세요. 무진이다. 진토는 뭐예요? 저수지 있는 산. 진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예요. 물이 많고
아니 얼목 종자가 있으니까 동사를 지어서 넓은 땅이라. 이게 무지는 뭐예요? 국가의 국가. 큰 어느 뭐 시, 도에 큰 땅이 그 땅을 만나면 이건 뭐예요? 이게 고려가 되면 감목이 그 얼목도 뿌리도 있잖아. 그때는 이게 진짜 내한테 이게 이 사람은 어떤 뭐 큰 인물이야. 김의 평야 정도. 그치. 김의 평야. 예. 근데 안 돼서 진수충을 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그것이 무술이다. 안벽산. 무술은 뭐예요? 물이 없이 메마른 산에 메마른 싸고 이게 무술을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을 저게 무술은 물이 필요한 산, 저 한라산 꼭대기라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 저 나무 못 자라잖아. 그렇게 이 높은 산에 내려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이보다 지리산은 물이 없으니까 그냥 한라산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 무술을 섬이라 그래요. 섬, 화산, 휴화산 속에 불을 안고 있잖아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휴화산. 그래서 이 무토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고 어디에서 살면 좋고 어디에서 좋고 안 좋고 어디에서 무슨 일 하면 좋고 이제 이걸 형상으로 우리가 쭉 나누면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안벽산으로 볼 수 있나요? 예? 안벽산으로. 안백산은 경금의 보지잖아요. 아니요. 무술이 술이. 술이 왜 경금이 되지? 매마에.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요. 산. 자, 그럼 반대로 무신이다. 이건 어떻게 볼까요? 저희들 예? 고기가 절벽이 과감하게 꽉 차가있면서 그러니까 산 속의 절벽에서 물이 박물관을 생기는 외로움. 신이 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위산이 돼요. 바위산인데 여기서는 물이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니까 어쨌든 여기서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토항산 폭포 있는 설산들이 물 받아야 살아는 게 이때는 뭐예요? 딴 거 다 필요 없는 거 이때는 무조건 물이 와야 돼. 감목이 살아. 물이 오면은 감목이 발복을 하고 이 돈은 내가 사.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뿌리가 마르는 거야. 감옥 가다가 이 암벽에 보면 나무 하나가 이렇게 뽀글뽀글 자라있는 그거는 합신. 큰 바위 위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거. 네. 턱도 없는데 나무가 바위 위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가지고 보면 뿌리는 내려가 칭칭이 뿌리 있어. 물도 없는데 저거 어찌 사면 싶으잖아요. 그럼 이게 신은 임수가 향생하는 자리라. 그래 바위에 맺힌 이슬을 빨아당기가 나무가 살아가니까 갑신이니까 이게 절처공생이. 그러니까 이 감옥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뭘 하면 죽지 않으면 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벼랑 있지 않습니까? 예. 절벽에. 예. 그 아까 록클라이밍 하는데 예. 그런데 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삐진 거. 그러니까 그게 갑신이라니까. 그걸 갑신이 신이 뭐예요? 바위산이잖아. 바위잖아. 바위 말씀하시는 게 값이 맞는데 무신의 형상에 그 갑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무신인데 이게 이제 갑이 밑에 이제 입지가 뭐냐 따라가지고 또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런 형상은 원로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갑이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지에 따라. 그렇죠. 지지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데 아까 이 가가 같은 경우는요. 위에 무토가 있으니까 이 무토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건 내 일터가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이 이야기. 그 월지에서 이 한목의 형상을 보면 안 돼요. 아까 그거 이야기는 무신이니까 무토가 내 일터잖아. 내 돈이잖아. 그죠? 내 돈인데 무신에서 신에서 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저 물을 받아가 땡겨야
그 땅을 내 거라서 내가 쓰는 거잖아요. 못 받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땅하고 내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답이다, 무신이다. 여기 자가 있으면은 신장하고 해서 물을 내가 땡겨 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내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인이다. 인신충을 딱 해버렸다. 이때는 이게 이 땅이 내하고 인연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해. 돈 벌려다가. 왜? 이게 인신충으로 뿌리를 쳐버리니까 이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내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 있다는 평관을 인성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까 말하면 그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요건데, 근데 보세요. 요거 자수가 하나 있다. 그거는 요거 자수가 하나 있다. 이러면, 뿌리를 쳤는데, 여기서 인연을 잡아도, 여기서 인연을 잡아주니까, 내가 그냥은 내가 돈 벌려면 힘든데, 여기 가서 의지하면은, 그래도 요거 쓸 수가 있다가지. 그러면 니는 여기 가서 일을 해라. 이것도 안 되면 니는 요리를 해라. 그래야 니 살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지? 예? 그러니까 사주는 그냥 동양화를 많이 그리세요. 고수를 많이 써야 되겠네. 그리고 이 그림을, 그 동양화 머릿속에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자연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자꾸 그려보고 거기에서 봄이 됐다, 여름이 됐다, 계절이 어떻다, 이걸 내가 많이 하면은 머릿속에 그게 다 와요. 왜? 그거는 우리가 맨날 눈으로 본 건데, 우리가 무심하게 보고 지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무심하게 보고 내가 다 아는 건데, 내가 쓰지 못하는 것들. 저는 아까 무신이잖아요. 예. 그거를 김해평야에 있는 저 신흥산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쵸. 그렇게 그냥, 무진이라는 거는 넓은 땅인데, 진이라는 건 물에, 목통에 있는 산이니까, 이건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평야는 평야. 호남 평야, 김해 평야. 평야에 있는 산, 뭐. 산이라고 하면 그냥 평야라고 보면 돼. 예. 넓은 땅. 지금 산이 있으면 진이 넓으니까 이것도 쭉 퍼지잖아요, 이게 같이. 넓은 땅. 선생님,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뭡니까? 지지의 자에 예. 해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용신 이런 거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 비슷한 거 거기하고 좀 어떤 그러니까 그 잠깐요. 자, 보세요. 용신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자, 내가 용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줄게요. 용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뭘 가지고 용신으로 배웠습니까? 자기 사주에서 제일 잘 쓸 수 있는 글자를. 잘 쓸 수 있는 글자. 그걸 용신으로 배웠습니까? 같은 진전에서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용신에서는 달라요. 그렇게. 용신은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까? 자, 보세요. 용신은 필요한 글자예요. 이제 사주에 필요한 글자라. 필요한 글자라. 필요한 모임, 필요한 글자라. 근데, 필요한 글자는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내가, 쉽게 말해, 돈은 버는데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면은, 돈 버는데 필요한 오행이 좋으니까 이건 용신이다. 그러면 그 돈 벌면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거 뭐 용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글자 한자 찾아가지고 이거 용신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리학을 배울 적이 뭐냐?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어떤 외부적인 활동 부분에 대한 거기에 한정된 거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용신을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용신. 첫째, 격국용신이 있어요. 격국용신이라는 사주 월지에서, 월지가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뿌리에서 뭐가 투환됐느냐? 그거는 뭐예요? 세상에서 땅 밑에서 뭐 올라왔으니까 세상에서 내한테 니는 이게 네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게 국이라. 격이란 건 등급이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용신이에요. 격국용신. 이건 사회적인 셈세를 보는 거예요. 직업에 가깝겠다. 그렇죠. 직업적인 사회적인 셈세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부용신이 있어요. 억부용신은 뭐냐? 물질이에요. 뭘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억부용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조용신이 있어요. 조용신은 뭐냐? 날씨가 얼마나 좋으냐? 한남조수가 얼마나 잘 맞느냐? 거꾸로 이야기해서 얼마나 몸이 건강하고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게 조의예요. 거기에 필요한 용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또 뭐야? 병약 용신이 있어요. 이건 뭐냐? 사주에 뭐 오행 하나가 많다가 병이 됐을 적에 이게 약이 되는 글자를 용신으로 잡아요. 이거는 병약 용신은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병약 용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사주로 볼 적에 용신을 잡으려면은 경국으로 볼 적에 용신을 잡아가지고 당신 직업은 뭐 하는데 이 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용신은 따로 있으니까 그 용신을 따로 잡아서 따로 이야기해야 되고 조용신은 건강한 이기니까 이게 용신이다 따로 이야기해야 돼요. 원래 다 따로 용신을 따로 잡아 따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각각이. 근데 여기는 한 글자가 여기는 희신인데 여기는 희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좋긴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용신 한 글자를 가지고 사주를 절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책 보고 배우고 용신 하는 거는 그냥 겪어하는 사회적인 쓰임새 요거에 한정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거꾸로 해서 돈을 많이 가져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보시든지 딱 보는데 한 개만 한정해서 찾아가 보면은 그거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좋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좋다. 그렇게 용신은 보면 다 좋다.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요, 또 용신이란 말 대신에 상신이란 말을 써요. 설명은 차라리 상신이란 말을 써야 돼요. 왜? 이 용신이란 건요, 사주 명조에 지금 필요한 글자가 있다, 이게 용신이라고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대운에 따라서는 이 글자가 계속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이 대운에서는 그게 오히려 안정작용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이 용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때는 용신이 기신이 되는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다른 게 필요해. 그때 다른 게 용신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필요한 오행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지금 이걸 배울 적에 사주를 보고 격구하고 업구 이래 신강약까지 가는 거는요. 이게 명리학을 하기 위한 기초 과정을 할 적에 그걸 습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생각하셔야지 이걸 배워가 이대로 내가 사주를 보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는 방법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방법이구나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배워야 돼요. 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보면은 용신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용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쩌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용이 필요하고 이때는 이용이 필요하다는 거지 필요 오행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필요 오행이란 거는 사주 명조에서 따라 다르고 이 명조가 대운이 처했을 적 바뀔 적에는 필요 오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용신 가변론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들 용신은 변한다. 가변론이라고 이제 이 논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필요한 게 다르니까 용신이라는 것을 변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 수업 할 적에는 용신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그냥 이 순간에 필요한 오행이다. 필요한 오행이 뭐냐? 그럼 이제 필요한 오행이 뭐냐?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물질이 뭐냐? 이렇게 했을 적에 오히려 잘 보입니다. 물이 필요한지 흙이 필요한지 불이 필요한지 이런 개념으로 봐야 내가 필요한 게 잘 보인단 말이죠. 물이 필요하다 이러면 해수 있고 자수 있고 임수 있고 저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4개가 다 좋으냐? 경우에 따른 밑에는 좋은데 위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자수는 좋은데 해수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질의 형태로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가 비춰보면은 그 적합한 거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왜? 물질에 대한 우리가 익숙하니까.
편제, 정제했습니다. 그죠? 자, 재물에 따라서 감목이, 재물도 10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상관했듯이 재물도 10가지 있으니까 쫙 해놓고 또 이 모습을 만들어 보면은 나와요. 그건 뭐냐? 일간에 따른 재물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정제의 모습이 다르고 편제의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 너는 월급 받는 일을 하면 정제하니까 정제는 뭐니까 이런 점이 좋다. 편제는 뭐니까 이런 업종이 좋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상관이 10개로 달라지듯이 정제, 편제도 10개로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런 개념을 먼저 잘 이래가지고 이게 펼쳐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해봤을 적에 이것만 다 하면은요, 사주 보는 지수가 보면은 이제 내가 그림으로 보이니까 내가 조합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고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제일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 용신격국요. 나도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도저히 답이 없어가 이게 영신격국 안 하고 어떻게 볼까? 자연법을 한번 가볼까? 그래, 그 당시엔 책도 없어. 그래가 내가요, 3년을 책을 안 봤어요. 그냥 사주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면은 쳐다보면 이거 용신 생각 나고 격국 생각 나고 신광약 생각 나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 이러면 자연법을 보려니까 없잖아요. 그냥 내 혼자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3년을 책을 안 보고 이 사주가 어떻다 그림을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되니까 이게 신강약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하니까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어요. 나는 또 지방에 있었으니까, 접할 기회도 잡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요, 밤에 심야버스 타고 서울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면 새벽에 5시에 타요. 4시인가 5시인가 타요. 그러면 터미널에 있는데 거기 있다가 아침에 지하철 하잖아요. 지하철 내리면 그거 타고 교보문고 문 딱 기다렸다 문 딱 열면 들어가서 그때 역학서적 코너 컸어요. 책 다 봐요. 한 권. 목차 보고 필요한 거 보고 또 보고 이래가 한낮을 제목 보고 또 보고 걔가 그래가지고 요 책 괜찮네 싶으면 한 권 사고 오는데 어떤 날에는 한두 권 사고 어떤 날에는 한 권도 못 사요. 전혀 동안 사들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은요 진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느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못 봐요. 진짜 그게 문제입니다. 어느 정보지 가짜 정보지 진짜 정보인지도 몰라. 워낙 포장을 자료가 막 나오니까 뭐 이게 이거 갖고 저게 저거 갖고 세월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자, 정제 편제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해드릴까요? 다 하면은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네. 넘어가시죠. 예?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정관평관. 정금신금. 야구 오행이 같은 것은 평관이라 그래요. 편중됐다는 거예요. 평관, 관은 관인데, 유정하지 못하다 편중됐다는 거는 양과 양이 만나면은 기운과 기운이 받치고, 음과 음이 만나면 물질이 내가 서로 화합하지 못해요. 기운과 물질이 만났을 적에 상호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자, 신금은 한국한테 정관이에요. 경금은 평관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자, 신금은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설이라고 보고, 이거는 우각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간목인 경우에는 우리가 요래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어떻게 작용할까? 자, 나무에 서리가 내리면은요, 나무에, 쉽게 말해서, 나무 입장에서 옥석을 가려줍니다, 이게. 잎이 피나는 게, 튼튼한 놈은 잘하고 약한 놈은 좀, 포트가요. 정리를 해줘요. 우박이 내리면은, 이거저거 없이 그냥 두드려가지고 자기 다 떨붙는 거야. 이게 평관이라고 보면 되죠. 설이 우박은 수학하는데, 조금 더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적으세요. 신금은 뭐 잘 만들어진 점이 있잖아요. 그죠? 신금은 그냥 전지가위라고 보고요. 평관은 도끼라고 보면 돼요.